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 일면에서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비례대표 지지율이 민주당이 만든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앞지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곳의 나온 이 여론조사의 통계를 보면은 이재명이 지금 출마하고 있는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비례정당은 이재명이 소속된 민주당을 찍겠느냐, 조국혁신당을 찍겠냐. 조국혁신당이 24%,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이 19%입니다. 5% 차이 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7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에서도 보면은 이 지지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90%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원희룡에 대한 지지가 92%입니다. 이 숫자로 보면 이 국민의힘에서 후보에 대한 결집력이 민주당이 후보에 대해서 이 대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결집력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재밌는 건 뭐냐, 조국 신당 측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지지가 94%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숫자보다도 지역구 투표에 있어서는 조국 신당에 소속한 당원들이 이재명을 지지하는 숫자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죠? 기사가 이런저런 기사가 나옵니다. 조국 신당이 뜨면은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혹은 이재명이 지금 초조하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넘어서고 있으니까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근데 이 숫자로 보면은 이재명은 초조할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바꿔 먹기잖아요. 교차해서 먹기잖아요. 지역구는 우리를 찍어. 그리고 비례대표는 전부 너희 쪽을 줄게. 또 비례대표 쪽에서는 조국혁신당은 우리를 비례대표로 찍어준다면은 이재명 당신에 대한 투표는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지할 거야. 너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90%밖에, 개항을에 있는 민주당에서는 당신을 국회의원이 되라고 지지하는 표가 90%밖에 안 나오는데, 조국혁신당에서는 94%가 이재명을 지지하자는 겁니다. 이거 우연히 나올 수가 없죠.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고 난 뒤에 당신네들 표는 도대체 어디서 올 거냐 이랬더니 처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좀 가져오고 또 정의당에서 좀 가져오고, 지금 개혁신당 정의당에서 가져와서 비례대표 23% 24% 채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 표를 가져오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마포을에는 정청래가 출마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지역구 지지율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를 누굴 찍을래 하니까 조국혁신당의 24%, 더불어민주연합의 13%입니다. 이 개항을보다 훨씬 더 낮아요. 거의 24%에 대한 13%면 절반이에요, 절반.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는 사람보다도 민주당 소속이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조국이 속한 조국혁신당에 찍어주겠다는 사람이 2배가 많다는 겁니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재명이 조국에게
우리 당으로 들어오너라 라는 모종의 합의가 없다면 저의 내피셜이에요. 과연 조국 혁신당의 민주당이 자당을 놔두고 이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뭐 염화 시중의 미소, 이심전심의 비법으로 이재명의 생각을 공천받은 찐명들 뿐만 아니라 민주당원들 다 읽은 것이겠죠. 결국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한 지붕 한 가족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민주당 표를 끌어 먹는 것 아니에요. 깔아 먹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열석은 뭐 진보당 또 시민연대, 시민단체, 새로운 민주연합, 새민주연합 다 열석 정도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남은 지금 46석 중에서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반을 가져간다 해도 23석이야. 23석인데 열석은 이미 종북 친북들한테 배치를 해주겠다. 그럼 조국이 지금 한 15% 정도, 아니 15%가 아니라 24%가 지금 나오면 이게 10명 이상의 비례대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20서너 명 중에서 민주당, 순수한 민주당 내에서의 더불어민주 연대라는 비례 정당의 몫으로 나올 수 있는, 당선될 수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두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컴플레인을 안 하고 있어. 이유는 결국 조국이 가지고 오는 비례대표가 결국 나중에 썸업하면 민주당 거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면은 공천 파동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압승할 것 같다, 뭐 엄청나게 이길 거다, 과반수를 훌쩍 넘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뚜껑을 열었을 때 유시민 의원이 어떤 방송에 나가 굉장히 뭐 열을 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절대로 민주당이 질 수 없다는 거죠. 정권 심판을 앞두고 있을 때 절대로 민주당이 질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그분 전에 코로나 터졌을 때 180석 예언해가지고 뭐 꽤 유명해졌는데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그 2020년 총선하고 지금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힘도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아주 들뜬 분위기, 왜냐하면은 상당 부분 반사 효과도 얻은 거죠. 민주당의 공천이 4천이니 밀실이니 뭐 방탄 투표니 방탄 공천이니 뭐 별의별 명칭들이 다 나오는 속에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큰 뒷말 없이 공천을 거의 마무리를 다 해가고 있지만 이제 지역구의 인물들끼리 대결입니다. 이제는 공천된 인물들끼리 대결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비례대표의 풀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지금 지지율 37%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16, 17석 정도밖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46석에서 민주당에 훨씬 유리한, 민주당 부류들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가 나요. 결코 국민의힘이 승기를 잡았다, 뭐 벌써 상당히 이겼다,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국 혁신당을 만들면서 조국이 검찰 독재를 타파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후보들 거의 대부분이 검찰입니다. 문정권 때의 검찰입니다. 윤석열을 골탕 먹이던 검찰들입니다. 그 검찰은 타파되지 말아야 되고 윤석열 정권 밑에서 일하는 검찰은 타파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칫 검찰 대 검찰 싸움 같은 모양으로까지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춰지는 게 아니라 그런 면이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 이렇게 검찰을 끌어들여오면서 더더구나 조국 혁신이 자기가 가장 깨끗한 걸 얘기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에 1심 2심을 다 형량을 2년이나 받아두고도 이런 선고를 내리고 이런 수사를 한 검찰들을 타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국이 이렇게 검찰들을 끌어모으는데 가장 뒤에서 웃고 있을 사람은 이재명보다는 문이겠죠. 문재인, 내가 최소한 피난처는 하나 마련해 두는구나. 조국이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그걸 백그라운드로 해서 내가 이재명하고 나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파제를 해달라고 딜을 할 수 있겠구나.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1심, 2심에서 2년 선고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자녀를 가진 자녀를 대학을 보내야 되는 부모들 거의 대부분이 다 공부는 했습니다. 어떻게 특권증에 앉아서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사회 정의는 없어졌다. 공정하지 못하다. 난리를 치던 그 사람들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의 완전 정확한 통계학적인 건 아니지만 단순 논리로 반은 민주당이에요.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전체의 반이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반은 민주당이라고 본다면은 그럼 지금 조국을 지지하고 조국 혁신당에 비례대표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지은 죄, 다시 말하면 자녀 입시 비리 때문에 2년 선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건 죄도 아니야. 조국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조국이 자기 자녀 입시 비리로 문제가 터졌을 때에 공분을 터뜨린 당신들의 모습, 진짜 모습과 지금 열광하는 조국에 대한 지지층들 진짜 추구하는 게 뭔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만들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과연 자기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송영선의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